자, 그래서 너네들이 저번 주에 그 풀었던 문제 한번 그걸 해볼게. 그래서 앞으로도 매주마다 이제 너네가 풀었던 문제들의 모범 답안들을 내가 주게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피드백을 보고 조금 더 내가 어떠한 답들을 썼어야 되는지 보고 싶다. 모범 답안을 보고 싶다 하면 동영상 앞부분을 먼저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이코노믹 디벨롭먼트를 디파인하라 그랬었어. 자,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디파인 할 때 아주 크게 꼭 써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자 디벨롭먼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 per capita 아웃풋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인컴이라든지 그러니까 GDP per capita, GNI per capita가 인크리즈 했다라는 걸 꼭 써주는 게 좋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improvement in standard living 이렇게 꼭 들어가야 돼. 오케이? 이 다음부터는 뭐 사실 뭐 포버티를 없앨 것이다, 뭐 베이직 구스 앤 서비스 액세스가 가능해야 된다, 뭐 인플로이먼트 오퍼추니티 생겨야 된다, 인플로이먼트 없어야 된다, 뭐 이니퀄리티 없어야 된다, 뭐 등등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한 두 개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꼭 그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만약에 디파인을 한다면 요 오케이? 요거랑 그다음에 요 스탠다드 리빙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지만 자 포버티 사이클이라는 거 다이그램을 그리라고 할 때가 있어. 다이그램이 많지는 않지만 디벨롭 쪽에서는 자 우리가 배웠던 저번 주 토픽 중에서는 이 포버티 사이클이 다이그램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인컴이 적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세이빙을 못하고 세이빙을 못하니까 돈 쓸 돈이 없으니까 인베스트가 적어질 것이고 그리고 각각 팩터 프로덕션에 투자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피지컬 캐피털, 휴먼 캐피털, 그다음에 내추럴 캐피털.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 당연히 프로덕티비티를 낮을 수밖에 없고 다시 로어 인컴 그로스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다시 로우 인컴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돌고 돈다라는 거를 꼭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왜 그래서 포버티가 넥스트 제너레이션까지 계속 트랜스퍼 되냐? 그러니까 한번 가난이 있으면 왜 계속 그 가난이 이어지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사람들이 아무래도 포버티라는 것 자체는 인컴이 적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컴이 적다라는 건 왜 인컴이 적겠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시 뭐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기술이 있거나 이러면 인컴이 작을 리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인컴이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low productivity. 왜? 이 사람들은 스킬이 적고 아니면 poor health. 그러니까 빨리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오케이? 아니면 피지컬 캐피탈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로우 인컴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포버티 사이클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컨셉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자 이제 쉴든들을 학교 업보를 할 수 없게끔 된다라는 거지. 자, 무슨 소리냐?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 밑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자식들을 학교를 못 보내는 거야. 그럼 반면에 학교를 안 보내면 어떡하겠어? 학교를 안 보내는 대신 차라리 일을 시켜서 그 패밀리 인컴을 더 늘릴 수 있게끔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아니면 학교 피라든지 트랜스포테이션 커스트 이런 것들 또한 없기 때문에 안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뭐겠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학교 가는 돈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런 것 또한 그 포버티가 계속 넥스트 제너레이션까지 트랜스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 위에랑 좀 비슷한 컨셉이지만 이제 에듀케이션이 아닌 헬스케어 쪽에 대해 어포를 못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출던들이 아무래도 메디케이션 이런 걸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떡하겠어? 당연히 일찍 죽거나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요 영양실조라든지 이런 것들 디서던티지를 피지컬리 디서던티지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큰 이유 때문에 자 이렇게 포버티가 트랜스퍼 된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설명하면 돼. 오케이? 자, 여기 보면 네 번째 문제는 자 가끔 몇몇 컴퍼니들이 헬스 인디케이터가 좋게 나올 때가 있어. 하지만 헬스 인디케이터는 좋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로우 인컴 per 캐피탈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자 어떠한 나라가
나랑 비슷한 또는 아주 low GDP 또는 low GNI를 갖고 있는데도 헬스 쪽에 인디케이션이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왜 그럴 수 있냐?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시험에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왜 이 나라 헬스 인디케이터는 좋은데 그에 반면에 GDP, GNI는 왜 낮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설명을 할 때 일단 GNI per capita가 항상 헬스를 인디케이터하는 인디케이터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인컴이 예를 들어 많다거나 또는 적다거나 해서 굳이 그게 헬스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다른 걸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GNI per capita만 가지고는 헬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를 얘기해 줘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GNI가 낮거나 또는 리소스가 없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스케어 헬스케어 쪽이나 헬스 인디케이터들이 낮을 수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왜냐? 자, 이게 낮다 그래서 꼭 헬스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자, 이게 낮은 대신 그 나라가 만약에 자기네 갖고 있는 돈이라든지 리소스를 죄다 이 헬스 쪽에다가 컨트리뷰트 한다면 헬스 쪽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GNI가 낮다고 해도 리소스가 낮다고 해도 만약에 그 나라가 이 헬스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한다면 그만큼 헬스 쪽은 당연히 아웃컴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나라가 돈을 쓰는데 다른 데다 돈 안 쓰고 이렇게 메리굿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스티튜션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꼭 헬스케어 쪽이 나쁠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걔네들은 뭐 이런 데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디시즈 같은 거 없애려고 하거나 아니면 헬스 인바이러먼트 같은 거 좋게 만들려고 하거나 이런 거를 더 메인 고릴로 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헬스 인디케이터는 좋지만 GDP, GNI는 낮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야. GNI가 낮은 걸 가지고 헬스케어가 나쁘다 할 수 없다라는 거. 왜냐면 그게 그냥 싱글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라든지 또는 돈을 그 헬스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해서 GNI, GDP는 낮지만 그런 쪽은 헬스케어 쪽은 좋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프라이어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헬스케어 쪽이라는 거로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HDI, GNI per capita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그 HDI의 그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라고 그래. 오케이? 자, 물론 GNI per capita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지? 캐피탈이 아니고 캐피타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뭐겠어? 자, HDI는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세 가지를 같이 보기 때문에 좋다 그랬어. 오케이? GNI 같은 경우는 인컴만 보잖아. 근데 HDI는 뭐뭐 봐? 에듀케이션도 보고, knowledge도 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도 보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리빙까지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HDI가 GNI보다는 훨씬 더 그 이코노믹 디벨롭을 매주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인디케이터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far superior to single indicator to measure development. 오케이? 자,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겠지. 오케이? 자, 왜냐? 일단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라의 디벨롭먼트를 매주하는 데 있어서 HD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사실 그 나라의 디벨롭먼트를 액큐레이트하게 매주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broad concept with more dimension than reflected in a HDI.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다이멘션이 필요하다니까 3가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케이? 그리고 HDI 안에는 이러한 인포메이션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뭐가 있냐? 인컴 디스트리뷰션 없고, 오케이? 영양시조 같은 거 없고, 데모그래픽, unemployment, gender inequality, political participation 등등 이런 것들이 HDI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디벨롭이 액큐레이트하게 매주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알다시피 디벨롭먼트 문제들이 대체로 다 이렇게 나올 거야. 어렵진 않지만 약간 외워야 되고 그거를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하게 될 토픽은 domestic factor란 걸 하게 될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development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domestic들도 어떤 팩터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야. 이런 팩터들이 있어야지만 그 나라가 develop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첫 번째. 자, education and healthcare. 요게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에듀케이션을 헬스케어라고 하면 메리굿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메리굿이 있어야지만 그 나라가 디벨롭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왜 그러냐?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그때 마이크로에서 배웠던 것처럼 엑스터널 베네핏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컨슈머로서 third party한테 이런 베네핏들을 계속 스프레드 시키기 때문에 결국 이걸 통해서 이코노믹이 그로스 되고 디벨롭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첫 번째 일단 먼저 보자면 에듀케이션 쪽부터 먼저 볼게. 그래서 에듀케이션 쪽은 자, 왜 어떤 그 엑스터널 베네핏을 갖고 있냐면 자, 사람들이 에듀케이션을 많이 컨슈머 할수록 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되겠어? 더 좋은 피지컬 캐피털, 머신이라든지 이퀴먼트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야. 그럼 새로운 그 이퀴먼트라든지 새로운 머신너리들이 만들어지면 결국 그걸 가지고 프로덕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코노믹 그로스가 일어날 것이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인플로이 될 것이고 그럼 결국 디벨롭먼트로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에듀케이트 되면 될수록 회사들은 더 웰 에듀케이트 된 그 인플로이들을 뽑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언인플로이먼트는 적어질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는 다른 데서는 에듀케이션 시키지. 그 추얼던들한테 어떤 에듀케이션 시켜? 뭐 하이진이라든지 세니테이션에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결국 헬스케어 쪽도 에듀케이션 시키기 때문에 디벨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에듀케이션 얘기하면 되고 다음에 헬스케어. 자, 이것 또한 external benefit이 있지. third party한테 benefit들이 스프레드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자, 사람들이 건강하면 할수록 당연히 productivity 같은 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education도 물론 productivity가 좋아지지만, 사람들이 건강하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할 테니까 빠지지 않고, 또는 일을 안 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productivity는 올라가게 되고, economic growth가 일어나고 또 develop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health, 이런 것들에 많이 케어를 받다 보면 자 그런 디시즈 같은 것들 스프레드 안 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독감 예를 들자면 독감 걸리면 자 이 독감을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스프레드 시켰어. 그럼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일을 못 할 거라는 거야. 하지만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음으로써 헬스케어가 됨으로써 그런 독감 같은 걸 스프레드 안 시키면서 프로덕티비티 같은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거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디벨롭 같은 경우는 다이어그램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토픽에서 다이어그램들을 갖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엑스터널티 두 가지가 있지. 결국은 엑스터널티 다이어그램을 끌고 와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둘 다 뭐겠어? 퍼즐 오브 엑스터널티 오브 컨섬션이랄 거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물론 다들 알겠지만 내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다 간단하게만 다이어그램을 그려줄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야 될 줄 알아야 돼. 디벨롭먼트는 다이어그램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던, 매크로던 다이어그램들이 나올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그리자면 자, 이렇게 자, PQ 있고 다들 뭐 알 테지만 빨리 그릴게. 자, 그리고 MSC equals MPC 그 다음에 자, 요걸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MSB, MPB. 분명히 물어볼 거야, 다이어그램에서. 물론, 다 그리진 않을게. 근데 어쨌든. 표현해가지고, 현재, under consumption 되고 있다라는 다이어그램이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domestic factor는 바로 appropriate technology야. 무슨 소리냐? 그 나라에 맞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자,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이코노믹이라든지, 그 나라의 geographical이라든지, ecological이라든지, climate이라든지, 이런 거를 consider 해가지고, 그 나라에 맞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오케이? 자, 그럼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는지 내가 조금만 이따가 설명해주고, 자, 첫 번째는 일단 디벨로핑 컨트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 대체적으로 기계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large quantity of labor, 레이버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없겠어? 당연히 physical capital, machinery나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지. 왜냐? 이런 것들은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사람으로 일을 시키는 거야. 기계 대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벨로핑 컨트리에서는
자, 테크놀로지가 어드밴스 돼 있는 이코멘트라든지 미시너리들이 적어. 오케이? 일단 알고 있어. 또 뒤에 설명해 줄게. 자, 그리고 디벨롭 컨트리들은 아무래도 그 반대가 되겠지. 자, 레이버는 많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레이버는 대신 피지컬 캐피털은 많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랑 반대로 자, 테크놀로지컬 어드밴스 돼 있는 미신이라든지 이코멘트들이 많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떨 때 어떤 테크놀로지 써야 되냐? 이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레이버 인텐시브 테크놀로지가 있고, 자, 캐피털 인텐시브 테크놀로지가 있어. 쉽게 말하면, 자, 레이버에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디벨롭 시켜야 되고, 이거는 캐피털, 미신이라든지 이코멘트에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디벨롭 시켜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less developed country, developed country들이 이렇게 쓴다 하겠지. 그래서 레이버 인텐시브 테크놀로지면 결국은 리졸트를 봤을 때, 자, 아무래도 레이버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로컬 인플로이먼트는 인크리즈 될 거야. 그 주변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로컬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로컬 매티리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인컴들을 인크리시키기 때문에 포버티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래도 레이버들이 많이 사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갔을 때 회사들이 만약에 프로덕션을 하려면 레이버들을 고용한단 말이야.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주변 이코노믹이 좋아져서 이렇게 된 그 포버티 같은 걸 없앨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대신 반면에 자, 그 캐피털 중심적으로 된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써? 아무래도 자, 기계들이 다 레이버 대신 일을 하기 때문에 워커들이 당연히 언임플로이드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주변에. 그리고 인컴 같은 게 줄어들 것이고 주변 인컴이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포버티로 밀어 넣을 것이고. 왜냐면 이 테크놀로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less developed country들일수록. 그래서 자기에 맞는 appropriate technology 써야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labor intensive는 그 주변 less developed country들이 쓰는 게 맞고 capital intensive는 아무래도 developed country들이 쓰는 게 훨씬 더 맞는 appropriate technology가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자, 다른 그 도메스틱 팩터 중에 하나가 바로 뱅킹하고 크레딧이야. 자, 무슨 소리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라든지 또는 크레딧 인스티튜션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야. 그 나라가 디벨롭 되기 위해서. 자, 일단 첫 번째 왜 그러냐? 첫 번째 사람들을 세이브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자, 왜 세이브하게 도와주겠어? 자, 사람들이 세이브를 하면서 그 은행이나 크레딧 인스티튜션에서부터 인트레스트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이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왜 이게 좋냐? 사람들이 세이브를 해놓으면 우리 포버티 사이클에서 봤다시피 세이빙이 없으면 인베스트가 안 되다시피 세이브를 해놓으면 나중에 급하게 인베스트를 해야 될 때 돈을 여기 세이브한 것에서 꺼내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인스티튜션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한 자, 은행이라든지 크레딧 인스티튜션은 자, 다른 컴퍼니들이 새롭게 오픈하거나 아니면 오퍼레이트 하거나 또는 익스펜드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야. 결국은 이런 그 뱅크라든지 그 크레딧 인스티튜션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주는 그 그 오거나이제이션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베스트를 하고 싶을 때 돈이 없으면 인베스트 못 하잖아. 그러면 돈을 빌려서 인베스트를 통해서 오히려 그로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컴퍼니 자체 그로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코노믹 그로스를 통해서 디벨롭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슈머도 똑같아. 컨슈머들도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 그 대학 가는데 돈을 쓰다든지 뭐 아니면 무언가를 배울 때 돈을 페이한다든지 이렇게 빌려서 휴먼 캐피탈에다 인베스트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프로덕티비티 같은 것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개개인마다 인컴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디벨롭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하지만 문제가 있어. 자, 커머셜 뱅크들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자,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들은 대체적으로 inefficient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interest rate이 아무래도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빌리려고 할 거야. less developed country일수록. 그리고 당연히 돈이 없는 less developed country에서 은행에다 세이브를 안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인베스트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어떻게 써? 자, 프로시저들이 엄청나게 많아. 다른 거에 비해. 나중에 이거 뭐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린다는 거야. 상당히 까다로워서.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커머셜 뱅크들은 대체적으로 목적이 뭐야? 원래는 그 로우 인커머들, 그 다음에 아니면 미디엄 사이즈드 그 컴퍼니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걔네들이 그로스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보면
디벨롭 컨트리들은 실제적으로 더 돈을 많이 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빌려주려고 하고, 그냥 많이 빌리면 돈을 많이 그 리턴을 받으니까, 오케이? 아니면 wealthier borrower들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한단 말이야, 결국은. 자, 왜냐면 은행도 결국은 돈을 벌려면 이자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많이 빌릴수록 돈을 많이 번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렇다 보니까, 자, 여기도 보면 medium size라든지 아니면 small borrower들은 bypassing 해버리는 거야. 이런 역효과가 난다는 거지. 메인 퍼포스는 원래 이런 사람들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막상 해보다 보면, 자, 이렇게 large borrower라든지 wealthier borrower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거야. 이게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스몰 borrower들은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기 때문에, 까다롭기 때문에 못 빌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게 바로 마이크로 크레딧이란 거야. 자, 얘네들은 결국은 스몰 어마운트를 사람들한테 빌려줘. 결국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로어 인컴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그 바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 바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것을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해. 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3금융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러시안 캐시, 산화먼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스몰 어마운트를 빌려주고 이런 스몰 사이즈 비즈니스나 이런 데한테, 그리고 대신 많은 어마운트를 빌려주진 않아. 오케이? 그리고 아주 길게 빌려주지도 않아. 하지만 어쨌든 은행에 가서 못 빌리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마이크로 크레딧 가서 돈을 빌려서 인베스트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컨슈머든 또는 프로듀서든.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로 크레딧 또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결국 이건 로우 인컴어들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이크로 크레딧은. 하지만 문제가 있지. 자, 마이크로 크레딧 또한 나쁜 점으로서는 일단 첫 번째는 인포멀 섹터 같은 것들이 생겨.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막 이자율 막 100% 이렇게 막 그런 나쁜 그런 그 인포멀 섹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대체적으로 은행보다는 마이크로 크레딧이 훨씬 더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높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 30 몇 %가 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이크로 크레딧에서 할 수 있는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예를 들어 5%인데 여기는 몇십 %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자율이 높다라는 게 단점이 될 거라는 거야.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요즘 은행이라든지 마이크로 크레딧 시험이 자주 나온다. 자, 그리고 인파워먼트 우먼 또한 또 다른 팩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젠더 이네퀄리티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젠더 이네퀄리티가 있으면 그 나라는 디벨롭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쉽게 젠더 이네퀄리티를 하면 쉽게 말하면 남자한테만 좋은 걸 하고 여자는 그런 걸 못하게끔 막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 나라 또한 디벨롭이 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남자가 잘하는 쪽이 있을 거고 여자가 잘하는 쪽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또한 그 아주 퀄리티 있는 그런 또는 well educated 있는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는데 결국 남자한테만 찬스를 주다 보면 남자들 쪽만 레이버만 그로 하다 보면 한쪽으로만 쏠린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코노믹 그로스가 제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지. 여기저기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인파워먼트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특히나 여자한테. 왜? 일단 첫 번째는 인파워먼트가 생겨야지만 그 여자들한테 웰빙 같은 것들이 임프루브 될 것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 여자분들이 인파워먼트를 가짐으로써 다른 베네핏들이 생긴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그 인더스트리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잘 못하는 인더스트리, 예를 들어 뭐 화장품이라든지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건 여자들이 훨씬 더 센스 있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훨씬 더 그런 쪽으로 이코노믹 그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면에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예전에 같은 경우 페이스북도 여자 그 CEO였고, 오케이? 뭐 예를 들어 어느 나라는 여자가 대통령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한테 찬스가 줘야지만 좀 더 다양하게 이코노믹 그로스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파워먼트 우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젠더 이네퀄리티가 나쁜 점들이 있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좀 나눠놨지만, 자, 일단 헬스 쪽에서 나쁜 점이 생길 수 있어. 오케이? 자, 결국은 문제점은, 자, 알다시피, 아무래도 이런 그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이 모자르다 보면, 자, 모텔리티, 우리 그때 기억하지? 디벨롭먼트 그 첫 번째 토픽에서, 자, 매터널 모텔리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애를 놓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러한 매터널 모텔리티 때문에 많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자들한테 찬스가 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디벨롭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에듀케이션 이쪽으로. 에듀케이션, 헬스케어 쪽으로. 오케이? 그리고 에듀케이션 똑같아. 결국은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결국 에듀케이션 찬스를 누구한테 더 많이 줘? 남자들한테 더 많이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는 거지. 남자들만 에듀케이트 되고 그러면 남자들만 일을 찾을 거고 여자들은 집에서 애들 돌보고 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코노믹 그로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래서 레이버 마켓에도 이너퀄리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남자들한테만 진급, 프로모트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여자들한테 찬스가 안 가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코노믹 그로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인컴 디스트리뷰션 또한 도메스틱 팩터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그 도메스틱 팩터 중에 하나야. 왜 그러냐면 결국 인컴이 이퀄리 디스트리뷰 돼야지만 그 나라의 이코노믹 그로스랑 디벨롭먼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그 인컴이 디스트리뷰 안 돼 있으면 정부는 거기에다가 인컴을 디스트리뷰 시키기 위해서 하이어 인컴과 로우 인컴의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 돈을 막 써야 되고, 오케이? 그리고 인컴이 디스트리뷰션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로우 인컴어들이나 또는 로어 인컴을 버는 컴퍼니들이 점점 인컴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걸 가지고 얘네들은 투자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코노믹이 디벨롭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내가 써놨지만 자, 디스트리뷰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 그 메릿굿이라든지 이렇게 퍼블릭굿이라든지 이런 데다 돈을 스펜딩 해가지고 인컴을 디스트리뷰 시키려고 할 것이고 자, 하지만 자, 만약에 인컴이 디스트리뷰션이 어니콜하다면 사람들, 푸어, 그 로어 인컴어들은 돈을 많이 못 받을 것이고 그지? 뭐 정부로부터 도움을 못 받든지 아니면 돈을 못 빌리든지 할 거야. 그럼 인베스트먼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인컴이 줄어드니까 이코노믹 그로스 같은 것들이 없어질 것이고 오케이? 그럼 반면에 인컴이 제대로 디스트리뷰 돼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컴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 컴퍼니든 컨슈머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로컬 굿 앤 서비스에다 그 프로듀스 된 걸 것들을 디맨드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 당연히 로컬 이코노믹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컴 디스트리뷰션이 디벨롭먼트의 큰 도메스틱 팩터가 될 거라는 거야. 자, 하지만 문제점도 있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런 거를 다른 데다 투자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인컴을 디스트리뷰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투자를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여기도 보면 스케일스 리소스를 없애. 그 자기네도 없는데 리소스도 없는데 이 리소스를 가지고 지금 인컴을 디스트리뷰시키기 위해서 돈을 쓸 거라는 거지. 이러면 원래 오퍼추니티 커스트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컴 디스트리뷰션을 안 쓰고 차라리 그 돈으로 인베스트먼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그로스 같은 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인컴을 디스트리뷰 시킴으로써 그로스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정부가 돈을 여기다 써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누가 더 많이 인베스트를 하지? 그리고 세이브를 누가 더 많이 하지? 결국은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이브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인베스트를 한단 말이야. 하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인컴을 디스트리뷰 시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하이어 인컴한테는 텍스를 많이 콜렉트 해야 될 것이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다 보면 하이어 인컴어들은 당연히 텍스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세이브를 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이어 인컴어들은 인베스트를 덜 하게 되고 그럼 결국 이코노믹 그로스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컴 디스트리뷰션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인컴 디스트리뷰션 또한 다이어그램이 하나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로렌스 커브 있지. 자, 로렌스 커브 여기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인컴 디스트리뷰션 또한 그 매크로 쪽이니까 자, 매크로 다이어그램 중에 로렌스 커브도 그릴 줄 알아야 돼. 디벨롭먼트 문제에서도 자, 로렌스 커브 쓰라고 나올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로렌스 커브 다들 기억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는 cumulative percentage of income 그 다음에 cumulative percent of population 그지? population 할게. 그래서 이렇게 이 로렌스 커브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인컴이 이퀄하지 못하고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퀄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도메스틱 팩터 중에 마지막이 바로 인프라스트럭처야. 그러니까 자, 사람들은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해서 프로덕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인프라스트럭처는 알다시피 거버먼트가 프로바이드 해주는 건데 자,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프로듀서들은 프로덕션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프로덕션을 하면 이코노믹 크로스랑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또는 포버티 같은 걸 없앨 수 있는데 결국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으면 그만큼 디벨롭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뭐 인프라스트럭처라면 뭐 예를 들어 로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도로, 인터넷 이런 것들. 그래서 왜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코노믹 크로스랑 디벨롭먼트에 그 영향을 주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프로듀서들이 이걸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면 자 프로덕티비티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커스트 프로덕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써있지만 뭐 good road 아니면 railway 이런 것들이 좋으면 당연히 프로덕션에서 그 물건을 다른 데다 옮길 때 훨씬 더 싸게 수월하게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사람들 그 도메스틱의 스탠다드 리빙을 좋아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자 왜 그렇게 되냐? 자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 사용해가지고 자 물 같은 거 더 클린하게 만들 것이고 세니테이션 아니면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퍼퓰레이션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디벨롭먼트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도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그런 거 있잖아. KTX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플로이먼트 같은 오퍼추니티 같은 게 좋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뭐 다른 지역으로부터 KTX 타고도 직장을 서울로 온단 말이야. 이런 걸 자체로 이코노믹 크로스랑 이코노믹 디벨롭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측 문제를 보자면 대체적으로 모든 팩터들이 다 예측 문제로 나올 만해. 중요하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에듀케이션이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퍼즐 엑스널티 꼭 알고 있어야 돼. 다이어그램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뱅킹, 크레딧, 마이크로 크레딧 요것도 시험에 좀 자주 나와. 그래서 뱅킹이랑 크레딧이랑 마이크로 크레딧이 왜 디벨롭먼트에 그 영향을 주는지 그거의 단점들이 뭔지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인컴 디스트리뷰션도 왜 이게 디벨롭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그거랑 로렌스 커브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자, 다들 오늘 수고 많았어.